목이 아파서 좀 작게 말할게. 네. 자, 이거 여러분들 전에도 했던 건데 이거 좀 어려워요. 여기 5가지 이제 조건이 있는데 어떤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뭐 이런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만족할 때 그때 알파와 베타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거를 5가지를 다 그냥 따로따로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 그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그랬었냐면 예를 들어 1번처럼 일치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일치하는 두 동경을 그려보는 거예요. 일치하는 두 동경 그냥 여기다가 하나 동경 그리고 일치라고 하면은 똑같은 자리에 또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알파 또 요거를 베타 이렇게 했을 때 이때 이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을 하나 쓰면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나 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중에 지금 이 상황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하나 쓰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알파 베타가 똑같다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 아니? 모르죠. 이건 몰라. 얼마인지 몰라. 근데 알파 빼기 베타는 확실하게 얼마예요? 0이지. 그쵸? 그러니까 일치한다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가 0인 거를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요거를 먼저 써주시고 대신 이 상황이 정말 알파도 요렇게 베타도 요렇게 생긴 게 아니고 알파가 예를 들어 여기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멈춘 걸 수도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몇 바퀴 돌아서 생긴 일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뜻으로 뒤에다가 360도 곱하기 n을 하나 이렇게 더해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알파 베타가 일치할 때의 관계식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동경을 그려놓고서 찾는 거예요. 자, 이게 일치하는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 봐봐. 얘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서로 간에 이제 일직선상에 놓여있죠. 승현아 화면 보자. 일직선상에 놓여있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요때는 베타가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 그럼 요 그림에서 한번 생각해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확신할 수 있나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확신할 수 있나요? 지금 베타가 더 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게. 이건 안 되죠. 여기서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알아요? 모르죠. 근데 그림을 잘 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알아요. 왜냐면 이게 일직선상에 있잖아. 그러면 그지? 여기 알파라는 각도하고 여기 반대편의 요 각이 어때요? 이게 크기가 서로 똑같아. 그치? 그니까 이 초록색 각에서 요만큼을 빼면 하윤아 몇 도가 돼? 180도가 돼.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이것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뒤에다 뭘 붙일까? n 플러스 360도 곱하기 n 붙여주는 거야. 그죠? 이게 지금 서로 일직선상에 놓여있을 때의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상황이에요. 보세요. 자, 이번에는 알파 그대로 두고 베타를 자, 이 알파하고 대칭되는 위치에다 그릴게요. 요렇게 그릴게요. 요렇게. 근데 동경을 여기다 그렸다고 해서 베타를 요렇게 해놓고 베타라고 하면 될까? 이거 아닙니다. 베타는 항상 시초선에서 양의 방향으로 돌아서 여기까지 온 각이 베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게 지금 베타예요. 자,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랑 베타 빼기 알파 중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각이 뭘까? 이번에는 자, 요각의 크기랑 그 옆에 붙어 있는 요각의 크기가 똑같지 않겠어? x축에 대해 대칭시킨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각의 크기도 우리가 알파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럼 알파라는 각에다가 베타라는 각을 합치면 이게 몇 도가 돼? 360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도가 되고 역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어디나 뭘 붙인다? 360 이걸 붙인다.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앞에 있는 것도 360이고 뒤에 있는 것도 360이잖아요. 그러면 하윤아
이거는 어떻게 써도 같은 의미가 될까? 어차피 n은 정수 아니에요? 그지? n은 정수잖아. 그러면 이 360을 그냥 여기다 포함시켜 버려가지고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하나로 써도 사실 얘랑 같은 의미가 되겠죠. 맞니? 그치? 그래서 좀 이렇게 쓴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간단하게 그냥 요거는 요렇게 표현해도 된다. 이게 x축 대칭일 때 벌어지는 일이고. 자, y축 대칭 가볼게요. y축 대칭. y축 대칭도 먼저 동경을 그려. 요 빨간 동경이랑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위치에 하나 그려요. 그러면은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얘가 근데 베타야. 그럼 성빈이가 한번 대답해보자. 이 상황에서는 성빈아 베타 빼기 알파를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니? 아니면 베타 더하기 알파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니? 다 더하기 알파. 왜냐면 또 요각이랑 이 반대쪽에 여기가 어떨 테니까? 똑같을 테니까. 그치? 대칭이잖아. 대칭.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성빈아 지금 이 그림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 도인 거죠? 180도인 겁니다. 그리고 뒤에다가는 역시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하나 붙여주시고, 그치?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우리가 그림을 이용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외우려면 무조건 헷갈려, 그치?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해해서 식을 관계식을 찾아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파는 그대로 두고요.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이 있습니다. 자, y는 x라는 직선 하나 그어볼게요. 여기서 45도짜리 이렇게 자, 이 파란 직선이 지금 y는 x라는 직선이에요. y는 x라는 직선은 승현아 이 x축과 y축 사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가르고 지나가는 애지. 그러면 얘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베타를 그으면 요렇게 베타가 그어지겠죠.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요만큼의 각도가 베타예요. 요게 베타. 그지?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알파 빼기 베타야, 알파 더하기 베타야? 요각이랑 요각이랑이 같은 상태겠죠. 그러면 요거 점 밑에 여기가 베타잖아. 그 베타가 어디랑 똑같을까? 요 빨간 선 옆에 요거랑 어때요? 요거랑 요거랑 똑같겠지, 그치? 여기를 우리가 베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얘를 베타라고 하는 순간 알파와 베타를 더한 것이 보이죠? 몇 도야? 90도. 그쵸? 그래서 y는 x에 대해 대칭인 경우, 그 경우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90도,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해가지고 요렇게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여러분들 외우지 마시고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26번 한번 해볼게요. 26번. 자, 26번.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게 제일 중요해. 원점에 대하여 대칭. 그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동경을 두 개 그려볼게. 자, 여기다가 빨간 동경 하나 이렇게 그리고요. 자, 얘가 원점에 대해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이거의 반대편 이렇게 하나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하윤아 요거를 봤을 때 생각나는 관계식 하나 불러줘. 일단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확실하지. 그지?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확실히 180이에요.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180도. 그리고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360 곱하기 n입니다. 맞니?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문제에서의 세타와 3세타 사이의 관계식인 거예요. 그럼 알파랑 베타 자리에 이제 세타랑 3세타를 넣을 건데 계산하기 편해야 되니까 여기다 누구 넣을까요? 여기다 3세타 넣는 게 편하겠죠? 여기다 3세타, 여기다 세타. 그럼 태연아 좌변이 뭐가 돼? 2세타가 180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이고요. 자, 우리는 세타가 궁금하니까 이 식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2로 나눠줘. 그럼 세타는 90도 플러스 180도 곱하기 n이 됩니다. 그지? 그러면 여기서
n은 뭐야 성빈아? n?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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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n은 정수야. n은 정수고 이 n 자리에다가 우리가 정수 중에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데 어떤 정수를 넣어야 이 세타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갈까? 이거를 고려해서 n 값을 정하면 돼요. n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요 범위 안으로 쏙 들어갈까 세타가? 1 넣으면 되겠지. 1. 그치? 그래서 n 자리에다가는 정수 1을 넣을 거고 그럼 세타는 몇 도가 돼요? 270도.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지? 자, 그 옆에 있는 30번 한번 풀어봐 얘들아. 30번 이번에도 먼저 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때 요때의 관계식을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다가 알파 베타의 세타랑 이세타를 집어넣어서 세타의 범위 찾는 겁니다. 30번 한번 해보자. 우리 승현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 y는 x에 대해 대칭이면은 승현아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를 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찾을 수 있나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된다? 아니 알파 y는 x에 대해 대칭일 때 그때 이 두 각의 관계식 아까 전에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80 곱하기 360n이었잖아. 이런 느낌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된다라고 해야 돼? 지금은 90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이 된다라고 해야 돼. 근데 이 알파 베타가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와 뭐가 되는 거예요? 2세타하고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둘이 더하면 3세타잖아. 3세타가 90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이니까 양변을 어떻게 할까 승현아? 그러면 세타는 30도 플러스 120도 곱하기 n이죠. 그지? 자 그럼 n자리에다가 적당한 정수를 집어넣어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게 하고 싶거든. 세타가. 그럼 n자리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되겠어? 얼마? 1. 그치? n에다 1 집어넣으면 30 더하기 120 해서 150이 되죠. 그쵸? 그래서 세타는 150이고 이게 얘들아 때에 따라서는 세타가 여러 개일 수도 있죠. 이 문제에서 1 넣어서 이 범위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났다 하지 마시고 그 다음 것도 한번 넣어봐요. 2 한번 넣어봐. 2 넣어봤을 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 못 들어가니? 아슬아슬하게 못 들어가죠. 딱 270이 되니까 그치? 아 그러면 답은 이거 하나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고 무조건 답이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옆에 101쪽으로 갈게요. 아 뭐 여기는 쉽지. 우리가 호도법에 대해서 막 정확한 정의 같은 거는 좀 까먹었어도 이건 알잖아. 호도법에서 쓰는 단위가 라디안인데 파이 라디안이 몇 도하고 같았죠? 180도하고 같았다. 이건 알고 있죠. 그죠? 파이가 180도하고 같았다. 이건 알고 있어. 그치? 그러면은 파이 라디안이 180도랑 같다면 1 라디안은 뭐하고 같을까? 이거 오늘 시험에 있지 않았나? 파이분의 180. 그쵸. 파이분의 180도하고 같아요. 이렇게. 아 이거 다른 시험이구나. 아 있었니 이거? 이게 뒤집혀 있었나? 이렇게 돼 있었어? 자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 180도하고 같다. 사실 호도법이랑 60분법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것만 알면 되죠. 파이가 180도하고 같다라는 거. 요걸 이용해서 예를 들면 자 46번에 있는 요 각은 지금 하영아 무슨 법으로 써놓은 거야? 호도법으로 써놓은 거죠. 얘를 그럼 60분법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파이분의 180은 파이 자체가 얼마하고
파이 자체가 얼마하고 똑같아? 180도하고 똑같아. 그치? 그러니까 파이 자리에 고스란히 얼마를 넣으면 돼? 180도를 넣으면 되죠. 그쵸? 맞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7 곱하기 180도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4랑 180도랑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45도가 되고요. 45도 곱하기 7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15도가 되나? 이렇게. 그럼 60분법으로 바꾼 거지. 그치? 그럼 만약에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꾼다. 옆에 있는 것처럼. 자, 옆에. 예를 들어 108도. 마이너스 108도를 호도법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하윤아 이건 어떻게 하니? 여러분 아까 파이 라디안이 180도하고 같았잖아요. 그지? 그러면 1도는 얼마하고 같을까? 그지? 180도를 1도로 만들었다는 거는 180으로 나눈 거잖아. 그럼 이쪽도 어떻게 해야 돼요? 180으로 나눠야지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1도라는 것은 180분의 파이하고 같은 거야. 그러므로 마이너스 108도 이걸 우리가 라디안으로 바꾸려면은 마이너스 108에다가 곱하기 180분의 파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면 요거는 18로 약분되는 거니까 10분의 6인가요? 그럼 3, 더 약분되겠다. 마이너스 5분의 3 파이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는 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요. 얘를 이용해서 바꿔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요거는 일반각으로 나타내봐라 라고 했는데 태연아 마이너스 3분의 8파이 얘하고 같은 동경을 갖는 각이 여러 개 있지. 왜? 동경이라는 거는 한 바퀴를 돌고 나면은 다시 제자로 돌아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한 바퀴, 호도법에서 한 바퀴가 뭐지? 그건 60분법이고요. 호도법에서의 360도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야, 씨, 아까 전에 파이가 180도라고 10번 말했잖아. 한 바퀴가 360도잖아. 그 360도가 호도법에 얼마와 같냐고요. 야, 180도가 파이잖아. 그럼 360도는 뭐야? 2파이. 한 바퀴가 2파이잖아. 그지? 자, 호도법에서 한 바퀴가 2파이니까 우리는 요 값에다가 2파이라는 값을 한 번, 두 번, 세 번 막 더해도 동경의 위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치? 그러므로 우리는 얘랑 같은 동경을 갖는 제일 간단한 각을 우선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찌나 여기다 2파이를 한번 어떻게 해볼까? 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려보는 거야, 그치? 여기다가 2파이를 한번 더 해봐. 그럼 뭐가 돼? 아직도 음수지. 어떻게 할까? 한 바퀴 더 돌려. 2파이를 또 더해. 그럼 어떻게 돼? 계산을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3분의 4 파이. 너 계산할 줄 알잖아. 알죠. 아는데 왜 그래? 어?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너는 네 계산해서 대답하면 되잖아. 이게 소음이 핑계대지 마 임마. 마이너스 3분의 8파이에다 4파이 더할 거야. 4파이를 뭐라고 만들어? 이제 3분의 12파이. 그러니까 얼마야? 그러면 이제 3분의 4. 이게 지금 얘랑 같은 동경을 갖는 제일 간단한 각이죠? 그러면 일반각으로 쓰세요. 그러면
그냥 3분의 4파이라고만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일반각이란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라는 내용을 꼭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아까는 360도 곱하기 n 그게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했잖아. 근데 호도법으로 넘어왔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써야 돼? 2n파이. n은 여전히 정수. 이렇게 써주는 것이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자, 넘어가 볼게요. 102페이지로 가면 102페이지에는 102. 자, 이거 여러분 호도법을 이용해 가지고 부채꼴의 넓이라든지 호의 길이 같은 거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하영이 솔직하게 이 공식 외우고 있다 안 외우고 있다? 자, 해보자. L은 거짓말하지 마. 승현이 공식 외우고 있다 안 외우고 있다? 외우세요. L은 R세타입니다. L이 뭔데 하윤아? L은 호의 길이. 자,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L은 R세타. 그리고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이렇게 공식인데, 자, L이 방금 전에 어제나 뭐랬니? L은 호의 길이. 호의 길이 뭔지 알죠? 이거예요, 이거. 부채꼴에서 요 부분, 요거 호의 길이. 그 다음에 R은 뭘까요? 당연히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여기 반지름. 자, 그 다음에 세타가 뭐예요? 세타 중심각이지, 그치? 부채꼴의 중심각이죠. 자, 그래서 L은 R세타고 S는 뭔데 태어나? S. 그치? 누구의 넓이? 그치? 부채꼴의 넓이가 S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식은 이거는 뭐 밥 먹듯이 쓰는 거기 때문에 꼭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요식하고 요식은 충분히 서로 연관성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봐봐. R 제곱이라는 게 R 두 개잖아요. R이 두 개가 곱해진 건데, 자, 여기에서 이 R 세타 요게 성빈아 뭐하고 같지요? L과 같지, L과. 그래서 요렇게 R 세타를 한 쌍을 요렇게 L로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 요식에서 요식으로 넘어가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요 관계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승현이 다 외웠어? 하영이 다 외웠어? 우리 하영이가 다 외우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 외우면 얘기해, 하영아. 자, 어진아, 나보고 L은 S는 2분의 1 R L. 또 하나. 그거는 뭐였나? 외웠어요. 근데 2분의 1 R 아니 2분의 1 R 제곱 세타. 맞아요. 그쵸? 자, 승현이 L은 R세타, S는 하나 더. 잘했고. 하영이 L은 S는 하나 더. L은 뭐다? 호의 길이. R은 뭐다? 뭐라고요? R은 반지름. L은 호의 길이. 세타는 뭐다? 이 새끼야. 무슨 각? 중심각. S는 뭐다? 부채꼴의 넓이. 자, L은 R세타. S는 오케이. 하나 더.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63번 하나만 해볼게요. 자, 63번을 보면 중심각 나와 있으니까 세타가 12분의 7파이다. 그리고 넓이, 부채꼴의 넓이, 자, S가 2분의 21파이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이 하윤아 뭐지? 이 두 가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 누구는?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요 공식이죠. 그쵸? 이 두 가지가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요 공식을 먼저 떠올려야 되겠고 여기다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 S자리에 이거 집어넣고 세타 자리에 이거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되겠네. 2분의 21 파이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자, 세타 자리에 12분의 7 파이가 들어갔어. 그쵸?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거를 잘 계산해서 누구를 찾을 수 있겠니? 여기서 R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 얼마를? 12분의 7파이를 12분의 7파이를 일단 없애자. 그러면 이 분수의 역수를 양변에 곱하면 되죠. 이거의 역수가 뭐야 태어나? 7파이분의 12 그렇죠. 7파이분의 12를 양변에 곱해요. 그러면 우변은 2분의 1 R제곱만 남아있을 거고 좌변은 원래 있던 2분의 21 파이에 어디나 뭘 곱하는 거라고? 역수 뭔데 그게? 7 파이분의 11 곱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파이는 어떻게 될까요? 사라질 거고 12하고 2도 한번 약분이 될 거고 7하고 21도 약분이 되면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 18이 2분의 1 R제곱이야. 자 2분의 1도 없애자. 얼마 돼 승현아 이쪽에? 2분의 1을 없애자. 36이 R제곱이니까 R은 얼마일까? R은 6입니다. 자 R이 나왔으면 얘를 활용해서 이제 나머지 L도 구하면 돼요. L. 경빈아 L은 뭐였지 공식이? 오케이. 그러면 얘는 방금 6이라고 구했고요. 세타는 처음부터 12분의 7파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둘이 계산하면 하영아 L 값은 얼마다? 그죠? 이거 곱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7파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그치?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쉬운 문제들이고 자 103쪽으로 갑니다. 103쪽에 6번 답 찾아주세요. 6번 동경이 똑같은 애를 찾는 거예요. 답이 나온 사람은 얘기하세요. 그죠? 나머지는 다 360도를 막 더하거나 빼보면 다 동경이 50도로 맞춰지죠. 그죠? 1번 같은 경우는 360도를 3번 더하면 돼. 승현아 360도가 3번이면 몇 도게? 1080도. 여기다 1080도 더하면 50도 되겠지. 그러니까 1번과 3번 동경이 같아요. 그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60분법으로 바꿔보자 승현아. 마이너스 18분의 31 하고 파이가 있잖아. 파이 자리에 얼마를 넣을 수 있어요? 180도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약분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310도가 되거든요. 그럼 요 놈과 같은 동경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360을 한번 어떻게 할까? 더해. 그럼 똑같이 50 나오지. 그치? 근데 4번 이거는 우리가 한눈에 봐도 얘는 누구의 동경과 같냐면 2분의 파이의 동경과 같죠. 이거 몇 도죠? 2분의 파이? 90도잖아. 딱 알잖아. 그래서 4번만 서로 다른 동경을 갖고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했던 게 이거다. 앞에서 열심히 했던 거 자 세타가 4, 4분면에 각일 때라고 했어요. 4, 4분면 4, 4분면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1, 2, 3, 4인데 세타라는 각이 4, 4분면에 있다라고 하면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겠어? 270도가 크고 360도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27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다라고 말해버리면 이거는 뭘 생각하지 않은 거냐면 동경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막 여러 번 돌아가지고 여기서 멈추면 어떡해?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자 4, 4분면을 표현할 때는요 둘 다 여기다가
요거 360도 곱하기 n을 똑같이 넣어줘야 이게 정확한 4사분면을 표현하는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세타의 범위가 요거일 때 경빈아 3분의 세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할래? 불러주세요. 90도 플러스 120도 곱하기 n, 여기는 120도 더하기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여기에 이제 n자리에 무슨 수를? 그러니까 정수를 넣을 건데, 얘들아 정수를 넣을 때 제일 만만한 거는 1이 아니야? 얼마가 더 만만해? 0이 제일 만만해. 0부터 넣어보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기억나? n에다 0 집어넣으면 성빈아, 이 3분의 세타의 범위가 어디가 돼요? 하윤이 자요. 하윤아,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피도 마셨어요. 어제 뭐 밤새 공부했나? 아니 밤새 스카 있었어요. 오, 밤새 공부했어? 밤새 막 스카 계단에서 나는 거. 전 먹었어요. 얘네 어디 먹었어요? 전 먹었어요. 저 공부했어요 그 시간에. 밤새 4시까지, 5시까지? 야, 피곤할 만하네. 무슨 공부했어? 화학? 수학 공부는.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혼자 하는 거. 요즘 수택이라더니 다른 과목 공부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정신 좀 차려줘. 너무 쉬어서 그래? 요거 한번 불러봐, 하영아. 하윤아. 30 플러스 40, 아니. 아 90이요. 그냥 n자리에다가 우리 0을 넣은 거를 말하는 거니까 90도가 되는 거고, 이쪽은 120도가 되는 거죠. 이거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90도부터 120도까지면 요렇게 아닌가, 요렇게? 여기가 그러면은 3분의 세타가 들어가는 영역이라는 거죠, 여기가. 그치? 이건 n에 0 집어넣은 거고, n에다가 그러면 성빈아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10도부터 240도까지가 되겠고, 요건 몇 사분면에 있을까? 3, 4분면에. 210도면은 180에서 30도 정도 더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또 240이면 거기서 또 30도 더 간 거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요 사이니까 여기가 또 3분의 세타가 있는 영역이고, 어지나 세타에다가 이제 n에다가 2도 넣어볼게요. 2 넣어보면 어떻게 돼? 3분의 세타의 범위가. 잠시만요. 330. 어, 360. 그러면은 330부터면은 여기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3분의 세타가 놓이는 마지막 영역이다. 그 다음에 n자리에 3 집어넣으면 다시 이걸로 돌아옵니다. 그죠? n자리에 3 집어넣으면 돌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세 영역이 되겠고, 그러면 이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없는 데를 찾아라 그랬으니까 없는 데. 어디가 답이에요? 그치. 여기만 없지, 지금 여기만. 1사분면. 제 1사분면. 요게 9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그 다음 문제거든요. 10번. 지금 요 과정을 잘 보면서 10번의 답 한번 찾아주세요. 10번. 갔다 오세요. 10번 풀어보자. 뭐라고, 수견아? 180 더하기 360 곱하기 n, 그 다음에 270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자, 근데 우리는 세타의 범위를 찾고 있으니까 얘를 쫙 어떻게 할까? 2로 나눠야 되겠지. 그럼 세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90도 플러스 180 곱하기 n.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135 플러스 180 곱하기 n.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n자리에다가 어떻게 하랬지, 승현아?
뭐라고? 얼마부터 넣어봤어? 0. 그럼 여기다가 0을 넣으면 세타의 범위가 뭐가 돼요? 90도부터 135 이렇게 했어? 근데 어떻게 답을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럼 답 2번이야? 아직 n자리에 0밖에 안 넣어봤잖아. 그치? 0 넣어보고 또 얼마도 넣어볼까? 1도 넣어봐야 돼. 1 넣어보면 세타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270부터 몇? 600이요? 630이요? 여기다 넣어, 여기다 n자리 1 넣는 거잖아. 315 이렇게 되지, 그치? 315.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 그러니까 2사분면과 4사분면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5번. 성민이 맞았니? 응. 자, 아까 내가 잘못 얘기했는데 그 다음 유형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다음 유형이. 자, 14번 한번 봅시다. 14번. 자, 아까 전에 앞에서 열심히 그림 그려가지고 설명했던 게 요거죠.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 이거 외우지 말고 그림으로 관계식을 찾으라 그랬잖아. 그러면 또 우리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자, 뭐 요런 동경 한 쌍을 그려놓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이 식을 보면은 성빈아 떠오르는 관계식이 뭐예요? 그렇지. 플러스 오케이. 그쵸. 이게 딱 떠올라야 돼. 그리고 여기다 이제 3세타랑 7세타를 넣을 거니까 앞에 거를 7세타로 하고 뒤에 거를 3세타로 넣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니까 결국 몇 세타야? 어진이가 자네. 아, 싫어. 쓰고 있어요 지금. 안 자고 눈만 감고 있었니? 영상하고 있어요. 자, 세타의 범위는 뭐야, 어진아? 45. 45도 플러스 90.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제 여기다가 n자리에 무슨 수를 넣는다? 정수를 넣을 건데 범위가 지금 파이부터 2파이 사이 60분법으로 말하면 180도에서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그런 세타를 찾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자, 여기다가 n자리에다가 0 넣으면 안 되겠죠? 1 넣어도 180도를 못 넘어가네. 2 넣으면 어떻게 돼? n에다 2 넣으면 세타 얼마 나와요? 225도 하나 나오죠? 근데 이거 하나 찾았다고 끝이 아니야. 더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n에다가 방금 2 넣어봤으니까 3도 넣어볼까?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315도잖아. 그치?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4 넣으면 이제 넘어가니까. 그래서 여기 두 개인데 문제에서 이제 그 각의 범위를 호도법으로 줬으니까 우리도 좀 호도법으로 가볼까? 225하고 315하고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540도네. 그치? 자, 여러분 540도는 호도법으로 얼마일까요? 그렇지. 딱 떨어지죠? 이게 180에 3배 한 거잖아. 180도에다 3배 한 거니까 이거는 3파이가 되겠죠. 이 문제의 답은 3파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은 유형 62. 유형 62는 아까 얘기했던 그 부채꼴 공식 가지고 하는 건데 자, 하영아 L은 R세타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그쵸? 또 하나 2분의 1 RL이죠. 자, 여기 문제 중에서는 먼저 19번부터 볼게요. 19번. 19번 풀어보라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더만 친구들이. 일단 여러분 원뿔이 나오면 어려워. 하윤이 원뿔의 건널비 구할 줄 알아요? 모르죠.
여러분 원뿔의 건널비가 공식만 있으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사실 이거를 공식으로 푸는 거는 이 문제를 낸 의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뿔의 성질을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원뿔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겨냥도가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또르르르르 이렇게 내려가지고 자 여기가 이제 바닥의 중심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띠리릭 했을 때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밑면의 반지름. 보통 뭐 R로 많이 쓰죠. 요거를 우리가 3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고 모선 어진이 자네? 너 때문에 한 지금 30초 까먹었어. 자 버텨봐. 얼마 안 남았다 어진아. 10분 넘었다. 10분. 어? 10분 넘었어. 버텨봐 어진아. 네? 네? 버텨보라고. 네, 네. 자 그 다음에 원뿔에서 여기 옆에 여기 있죠 여기. 잘라 그러지 지금. 엎드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 여기 있죠 여기 옆에 라인. 이 라인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래? 모성. 얘를 이제 모선이라고 불러요. 모선. 근데 문제에서 이 모선의 길이가 9라고 말했어요. 그쵸? 아 우리 태연이 기분이 좋아. 어? 기분 좋아 태연아? 자 모선이 9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원뿔의 이런 그림을 우리 무슨 도라고 부르지? 겨냥도. 맞아요. 이걸 겨냥도라 그래. 근데 건널비를 구하려면은 겨냥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쫙 펼쳐놓은 전개도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원뿔의 전개도는 어떻게 생긴지 알아? 이렇게요. 맞아요. 부채꼴이에요. 옆면은 펼치면 부채꼴이고 바닥에 있는 원이 하나 붙어있는 모양이 됩니다. 어진이 자네? 거짓말 하는 거 봐 저거. 호랭이랑 제가 까먹어서 읽고 있었어요. 거짓말 하는 거 봐 저거. 이거 동그랗게 안 되지? 동그랗게 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옆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원뿔의 전개도야 얘들아. 그러면 당연히 바닥에 있는 요 원이 전개도에서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요 길이가 당연히 얼마예요? 3. 아까랑 똑같이 3이겠고 그 다음에 저기 모선의 길이 있잖아. 모선 9. 이거는 전개도에서는 뭘까요? 전개도. 당연히 이 원뿔의 이 옆면 있잖아. 이게 펼치면 이렇게 부채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방금 여기서의 모선 9가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이 전개도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성질이 하나 있는데 이 전개도에서 여기 길이 있죠. 여기 길이. 여기 길이는 반드시 어디하고 같을까요? 원의 둘레. 원의 둘레하고 같아요. 원의 둘레 길이. 요거하고 같아요. 요거하고. 이게 만약에 둘레 길이가 안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뿔이 아니에요. 조립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전개도를 다시 조립하면은 원뿔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럼 이제 옆에 있는 부채꼴을 내가 이렇게 꽃갈모자처럼 이렇게 접으면은 이제 그게 옆면이 되는 거잖아. 그럼 거기다가 이제 바닥에 있는 원을 탁 끼워 넣어야지 완성되는 건데 만약에 이 초록색 길이하고 여기 빨간색 길이가 다르다면 이 바닥을 탁 끼워 넣었을 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그림에서는 항상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활용해 볼게요. 자, 여러분 밑에 있는 원은 반지름이 3짜리 원이니까 이 원의 둘레 길이는 얼마예요? 6파이죠. 6파이. 어지나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공짜로 안 알려줘. 아니 반지름 2분의 1 반지름 행설수술 하지 말고 둘레는 2 파이 r 따라해. 알아요. 이 파이 알죠. 파이 r 제곱. 그치? 알아요. 자, 그래서 이 원의 둘레는 반지름이 3이기 때문에 6파이인 거예요. 그럼 이 6파이가 아까 전에 얘랑 어때야 된다고? 여기 길이랑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6파이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우리는 이 옆면,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 부채꼴 입장에서 봤을 때는 9가 바로 뭐예요? 반지름. 이 부채꼴의 반지름인 거고 이 6파이가 바로 호의 길이인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6파이 이렇게 되지 않겠어? 얼마가 돼 얘가? 27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겉넓이를 구할 거니까 이 부채꼴의 넓이에다가 바닥에 있는 원의 넓이도 어떻게 해야 돼? 더해요. 합쳐야지 겉넓이지. 그럼 요 원의 넓이는 얼마죠? 9파이지 9파이 그치? 그래서 우리는 27파이하고 9파이를 합쳐서 겉넓이는 몇이다? 36파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이게 이제 원뿔의 그 성질을 이용하고 오늘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푸는 방법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20번입니다. 20번 풀면 끝이에요. 와, 좀 일찍 끝난다. 답 찾아봐. 답 찾아봐. 이게 뭐지? 쉽다. 아,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제 쉽지? 중심의 3분의 2파이예요. 진짜 저번에 20도 찍으면 되고. 자 봐봐.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면 되잖아. 오 오진이 멋있는데. 자 일단 큰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이 있고 요거 반지름이 있고 호의 길이가 있으니까 바로 구할 수 있죠. 네. 자, 이거는 2분의 1 RL을 하면 되니까 3 곱하기 2파이 해가지고 3파인가요? 자 그럼 이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지금 찾을 조건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 세타를 찾을 거예요. 세타는 근데 작은 부채꼴의 중심각이기도 하지만 큰 부채꼴의 중심각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요 세타를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그치? 하영아 이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인 2파이는 누구와 누구의 곱이야? 뭐라고? 아까 L은 뭐였지? L은 R세타. L은 R세타. 그럼 지금 여기서 L이 호의 길이 2파이를 말하는 거고요. 그때 R은 뭐예요? 3이죠. 큰 부채꼴의 반지름. 그리고 요거 곱하기 세타니까 세타는으로 정리하면 뭐야? 3으로 어떻게 해야 돼? 3분의 2파이죠. 3분의 2파이. 자, 이게 그러면 이 중심각이고 이 중심각은 작은 부채꼴도 똑같죠? 맞니? 자, 그럼 이제 하영아 작은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뭘까? 2분의 1 R제곱 세타. 자, 그럼 2분의 1 하고 여기서는 R제곱이 얼마예요? 작은 부채꼴이니까 2의 제곱해서 4죠. 그리고 세타는 방금 얼마였다? 3분의 2파이였다. 그치? 요 계산하면 얼마 돼? 3분의 4파이. 그치? 그래서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3파이에서 3분의 4파이를 빼서 답은 3분의 5파이 이렇게 구하는 건데 내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 문제를 혹시 이렇게 안 풀고 다르게 푼 사람 없나요? 어떻게 풀었어? 뭘로 풀었어? 응? 얘들아 이 문제를 사실 푸는 제일 빠르고 편한 방법은요 닮음입니다. 생각해봐. 겉에 있는 큰 부채꼴이랑 요 안에 있는 작은 부채꼴 서로 닮음이죠. 그리고 이게 3이고 이게 2니까 닮음비가 3대 2죠. 여러분 옛날에 닮음 배울 때 닮음비가 3대 2면은 넓이비는 몇 대 몇이라고 배웠니? 9대 4. 닮음비를 그대로 제곱하면 넓이비잖아. 9대 4인 거야 넓이비가. 그럼 아까 전에 이 겉에 있는 큰 부채꼴의 넓이가 3파이였죠? 그리고 요 3파이에다가 그대로 그냥 자 넓이비가 9대 4인데 큰 놈의 넓이가 3파이 작은 놈의 넓이는 몰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면은 12파이가 9 곱하기 네모니까 네모의 값은
3분의 4파이라고 닮음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작은 부채꼴의 넓이인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 빼주면 답이다, 이렇게. 자, 숙제는 105까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